그 미적 2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시험지에서 일단 가장 좀 수준이 높은 문제였긴 하고요. 약간 문제 유형이 좀 생소해가지고 아마 풀면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fx가 주어져 있는데 fx의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a랑 b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찾으시면 1에서 극값, 마이너스 4에서 극값을 가져요. 이 정도는 뭐 다 하실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A는 무조건 양수라서 왼쪽 그림은 확정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이게 B가 양수인지 무수인지 몰라요. 빵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B가 양수인 게 가장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B가 양수인 걸 일단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박스를 읽어보죠. 자, 두 함수가 있는데 같은 최소값을 갖거나 같은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t의 개수가 두 개이다. t의 개수 이거는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은 같은 최소값, 같은 최대값 이런 언급이 있죠. 최대 최소라는 언급이 있어요. 자, 이런 건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합성함수에서 실근의 개수가 아니고 합성함수가 떴을 때 어떤 방정식 혹은 부등식을 풀 때 방부등식 혹은 최대 최소, 이거는요 치환해서 푸는 게 유리합니다. 치환해서 푸는 게 유리해요. 치환해서 푸는 게 할만하고 오히려 더 쉬워. 방향이 짧아, 문제풀이가 짧아. 반대로 극값, 극대극소 혹은 어, 증가 감소 이런 걸 물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최대 최소 이런 문제도 그냥 미분해가지고 실제 함수를 그려버려도 돼. 근데 그거 굉장히 곤란하죠. 왜? 합성함수 자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복잡하다는 걸 깔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방부등식 혹은 최대 최소는 일단 치환해서 푸는 게 유리해요. 그게 간단해. 뭐 미분할 수도 있지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이유는 굳이 없어요. 자, 지금도 일단은 fx의 그림은 알아요. 그래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뭐 그건 쉽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죠. 도대체 얘가 뭐 하는 놈이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변수는 x고요. ft 있잖아, ft. 이건 그냥 숫자라고 숫자. 상수의 상수. 뭐 1, 2, 3, 4, 5, 6.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ft는 그냥 상수라고. 그러면 문제는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겉함수가 f예요, f.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합성함수를 치환을 하자고. 얘를 x라고 치환해. 그럼 f의 라지 x인 거죠.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그 말은 f 함수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지 x의 범위만 구하면 이 자식의 최대 최소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라지 x가 뭐 0에서 3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0에서 3까지 움직인다 생각해. 그러면 이게 fx잖아요. 0에서 3까지 움직여. 이렇게. 그럼 그때 최소값은 0이겠죠? 여기. 최대값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함수 그래프 자체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치환해서 속함수를 치환한 다음에 범위만 찾아서 최대 최소를 답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저 그림 졸라 복잡하겠죠? 미분은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그건 어떻게 하는지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치환해서 범위만 따질 것이다. 왜? 어차피 둘이 겉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속함수의 이 자식의 범위만 알면은 최대 최소를 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다 주고. 자, 일단 b가 양수라고 가정. 자, 그러면 지금 현재 fx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최대값은 그냥 누가 더 큰지 몰라요. 뭐 둘 중 하나 크거나 같겠지. 그럼 그 최대값을 알파라고 해. 그리고 최소값은 0입니다. 그러면 fx의 함수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얘 그냥 최대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f, ft, fx의 최대 최소를 답할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안에 있는 자식을 치원해가지고 범위를 일단 찾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일단 fx의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자, 라지 x는요. 자, 범위만 따질 건데, 자, fx는 아까 한 논의대로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죠. 거기에 ft를 구할 거야. ft를 곱할 거야. ft를 곱하는데요. 지금 b가 양수인 경우에요. ft는 f에다가 t를 넣은 값이잖아요. f에다가 어떤 t, 뭔지 모르는 t를 넣었는데 그 ft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t가 뭐 여기 있든 t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ft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ft를 곱할 겁니다. 곱하기 ft를 할 건데 ft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논의상.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를 라지 x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럼 라지 x의 범위는 0보단 같거나 크고 ft 알파보단 작거나 같아요. 물론 ft 알파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조건 0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라지 x의 범위를 이제 그려볼 건데 생각을 해볼 건데 0보단 크고 뭐 저 값보단 작다고. 그럼 최대값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뭐 이게 1보다 큰 얘가 1보다 큰지 만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0일 때 무조건 최소죠. 즉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라지 x가 무조건 0을 포함한다고. 무조건. 그러면 반드시 f의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f의 0은 뭐야? 0이잖아. 그리고 0이면서 동시에 최소값이죠. 최소값. 자, 우리 문제에서 박스 조건 다시 봅시다. 같은 최소값을 갖거나 같은 최대값을 갖도록 한대. 근데 최소값이 지금 0으로 일치하잖아. 그럼 같은 최소값을 갖네. 근데 그런 t의 개수가 딸랑 2개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논의에서는 어떻게 돼? 이게 ft가 값이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0을 포함하잖아요. b가 양수인 경우에. 그러면 무조건 최소값은 일치하지. t가 1이 됐든 1억이 됐든 마이너스 3이 됐든 뭐 8천이 됐든 뭐 상관없이. 그러면 t가 2개밖에 없다는 게 모순이지. 그럼 b가 양수가 아니겠네요. 왜? b가 양수일 때는 이 fx의 최소값이 0일 수밖에 없는데 이 오른쪽 함수에서도 최소값이 0일 수밖에 없다고. 최대값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b가 양수인 경우는 탈락이에요. 자, 싹 다 지우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의상 b는 반드시 음수여야 되고요.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요. fx의 범위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이 극대값을 뭐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했어. 물론 이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표현할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파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극소값도 b 때문에 뭔지 모르거든요. 물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값이 상당히 복잡해. 여기다 1 넣는 게 숫자가 상당히 좀 이상한 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베타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fx의 범위는요. 베타보다 크거나 같겠죠.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 f의 ft 곱하기 fx 에서 일단 이 속함수, 이 라지 x의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런데 최대값을 갖거나 최소값을 같은 최소값 혹은 같은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라지 x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라지 x의 범위를 이제 이 색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뭐 라지 x가 뭐 이런 범위를 가져요. 이렇게 돼. 그러면 최대값도 최소값도 지금에서 이 두 번째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죠. 그 무엇도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같은 최소값을 갖거나 같은 최대값을 갖도록 한다잖아. 그게 뭔 말이냐면요. 이, 이 어떤 막대기, 구간을 생각할 때 이 빨간색 막대기가 저 마이너스 4나 1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포함하고 있어야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같은 게 하나 무조건 걸린다고. 그렇죠. 그런 이 막대기가 1, 이 막대기가 여기 안에 1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도록 하는 t의 개수가 딸랑 2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이제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해설지처럼 뭐 증명하듯이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직관적인 해석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자, t의 개수가 딸랑 2개밖에 없다. 이게 뭔 말일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 범위가 이 라지 x의 범위를 생각해봐요. 그럼 fx에다가 알파를 베타에서 알파까지잖아. 근데 여기 ft를 곱할 거잖아. 뭐 ft 양수라고 치면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애시당초도 엄청 컸어. 즉 아까 전에 생각했던 막대기가 졸라 길었어. 그러면 이미 여기서도 충분히 1이랑 마이너스 4를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ft를 곱한 놈이 실제 범위가 되는 거죠. 라지 x의 범위가. 근데 애시당초 맨 처음부터 이 빨간색 막대가 졸라 길었어. 그러면 ft를 아무거나 곱해도 1이랑 마이너스 4를 적당히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막대기가 졸라 길어. 그러면 ft가 그냥 대충 뭐 1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쳐. 그럼 그때도 이 막대기가 졸라 길어가지고 1이랑 마이너스 4를 포함하겠죠. 마찬가지로 ft가 뭐 0.99999 이런 순간이 있다 쳐. 그래도 이 막대기가 졸라 길어가지고 여전히 1이랑 마이너스 4를 포함하겠죠. 그럼 ft가 뭐 예를 들어 또 0.99998 이렇게 하더라도 이 최초의 막대기가 우리 논의상 졸라 길다면, 굉장히 길다면 여전히 1이랑 마이너스 4를 둘 다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t가 졸라 많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 문제선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죠? 자, 다시 우리 맨 처음에 최초에 생각했던 베타에서 알파까지의 범위가 굉장히 길었다면 ft를 곱한다 한들 충분히 길다면 1이랑 마이너스 4를 포함하겠죠. ft가 뭐가 됐든지 간에 후보가 많지. 근데 그러면 2개뿐이다라는 말의 모순이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애시당초 맨 처음에 이 베타부터 알파까지의 이 막대기가요, 여기다가 뭐 ft를 곱할 건데 이 ft가 엄청 큰 값을 곱해야지 겨우 1이랑 마이너스 4 둘 중 하나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겨우. 다시, ft 맨 처음에 베타부터 알파까지의 막대기가 범위가 굉장히 짧아. 너무 짧아서 ft를 졸라 크게 만들어야 겨우 1이랑 마이너스 4 둘 중 하나를 포함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t가 가장 커지는 순간이 2개뿐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이게 양수 쪽에선 가장 큰 게 구간이 길어지고요. ft가 음수라고 한다면 음수에서 가장 작은 게 구간이 제일 길어지지. 아, 그렇잖아요. 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을 곱하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물론 이제 뒤집혀지긴 하지만. 그래서 ft,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ft가 가장 큰 순간을 곱해야 이 최초의 우리 원하는 라지 x의 범위, 이 범위가 길어진다고요. 그런 값이 2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극대인 순간이랑 극소인 순간이 그때의 t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이제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논의상 이 t는
극값을 갖는 x좌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절대값 t가 엄청 커져야지만이 구한 길이도, 이 라지 x의 길이도 길어져서 그래야지 겨우 1 혹은 마이너스 4를 포함하게 돼. 둘 중 하나를. 그러면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값을 베타, 극대를 베타, 극대를 알파, 극소를 베타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일단은 그럼 ft가 알파가 된다는 뜻이고요. ft 당연히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fx의 범위는요, 베타에서 알파까지인데 ft를 곱해 알파를 곱한다는 뜻이죠. 알파를 곱하면 ft fx는 알파 제곱 알파 베타죠. 즉 여기 둘 중 하나가 1 마사여야 돼요. 뭐 둘 다 1 마사 1일 수도 있지. 뭐 그건 차차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왜 그러면 왜 얘가 1 혹은 얘가 왜 마사여야 되나요? 아까 말했지만 가장 큰 놈을 곱해야지 겨우 마이너스 4, 이 막대기가 겨우 한쪽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걸 곱해야, 겨우 가장 큰 걸 곱해야지 그제서야 딱 그 순간만 1 혹은 마이너스 4를 포함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경계가 당연히 이쪽이 1이던가 이쪽이 마이너스 4던가 둘 중 하나겠죠. 물론 둘 다 마사이고 1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표현이 좀 중요하죠. 겨우. 굉장히 키워야, 범위 구간을 굉장히 키워야 그제서야 포함한다. 그 순간이 두 개밖에 없다. 당연히 경계가 되는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한쪽이 뭐 여기가 뭐 1을 넘긴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FT가 절대값 FT가 최대값일 이유가 전혀 없어.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둘 다 마사고 둘 다 1이면 딱 걸쳐 있잖아. 그럼 이쁠 거 아니야, 상황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양수니까 알파는 1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알파가 1인데 베타는 작아,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파는 작고 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죠. 일단은 후보가 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t가 마이너스 4일 때를 생각을 한 거고요. 일단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t가 두 번째, t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t가 1일 때는요, ft는 극소값 베타고요. 뭐 당연히 음수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fx는 베타부터 알파까지. 그러면 fx는 ft를 양변에 곱하면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부동호가 뒤집히죠. 뒤집히는 걸 그냥 바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여기서 이거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인 순간을 생각을 해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인 순간이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죠. 여기는 16이 나오죠. 구간이 졸라 긴 게 나오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겨우 1 혹은 마이너스 4를 닫는, 만족하는 그런 짧은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4부터 16은 너무 길잖아. 이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당연히 탈락.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알파 베타가 마사고 베타 제곱이 16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베타는 마사겠죠. 알파는 1이고요. 그럼 이게 여기로 간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구간이 베타는 마이너스, 아니지. 뭔 소리라는 거야? 거꾸로 했네. 자,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1인 순간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는 4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여기다 갖다 가면요.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16으로 나온다고. 그렇죠. 이것 또한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긴 구간이야. 애시당초 이런 구간이었으면 FT에다 뭘 곱하더라도 1 혹은 마사를 포함하는 구간이 나오겠지. 왜? 애시당초 최초의 베타부터 알파까지의 구간이 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얘가 뭐 마사 1, 동시에 얘도 마사 1, 이런 경우는 다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1까지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어. 한쪽만 포함해야 돼. 1에서 뭐 적당히 작은 순간에서 1까지던가 아니면 4에서 적당히 작은 순간까지, 이런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그리고 그걸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알파 베타가. 자, 첫 번째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상당히 작아.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요,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알파 제곱은 1보단 작아야 돼. 그러면 베타가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거든요. 베타는 절대값 베타는 4보다 크죠. 그럼 그걸 여기로 끌고 가잖아. 그럼 여기 구간에 숫자가 16이 떠버린다고. 16은 너무 큰 숫자야.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작아.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은 1보단 작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사잖아. 그럼 절대값 알파를 생각을 했을 때 절대값 알파는 4보다 커진단 말이야. 그죠? 베타가 1보다 작은 그런 소수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분수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알파는 4보다 절대값 알파는 4보다 커야 된다고. 이거를 다시 여기로 끌고 가잖아요. 16이 떠버립니다. 여기도 16보다 커져버려. 그럼 이것도 탈락이야, 탈락.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 케이스 있잖아. 이 케이스는 애시당초 안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알파는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알파 베타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서 우리 문제의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이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이 최소값이 일치하는 거야. 최소값이. 최대값은 일치 안 하지만 최소값이 일치하니까 그건 괜찮아. 오케이야. 1을 둘 다 포함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 FT가 조금이라도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 구간이 여기가 1보다 작아진다고. 그렇겠죠? 그러면 최소값을 포함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논의에서 절대값 FT는 가장 큰 순간이어야 됩니다. 극값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로, 자, 극값이 여기가 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해석이 좀 생소한 문제였어요. 생소하죠. 이런 문제는 기출에 없었고, 그리고 좀 애매한 게 이게 미적분 문제가 10이네요. 미적분 내용이 초반 말고 안 쓰이지 않나? 그거 빼고는 뭐 그래도 학습할 만한 문제긴 했습니다.